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구입니다. 4월 1일, 4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장이 잔인한 4월을 예고하는 큰 폭의 하락을 해서 어제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4월은 무척 힘들게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4월의 첫날이었던 오늘은 기대 이상으로 전혀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그 상호 관세 불안 때문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어쨌든 간 3월 말 미국 3월 말 분기 말 수급 영향 때문에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그럭저럭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이제 밀리면서 상승폭을 이렇게 상승폭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던 그런 순간에 오전 이제 10시 반이 좀 지나가지고 헌재에서 오는 4월 4일 금요일 11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지는 않았어요. 매도를 줄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연기금 경우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의 그 지수가 상승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 대신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초반에 선물을 쭉 사오다가 마지막에 선물을 다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91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80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86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521.39포인트, 어제보다 1.62% 상승을 하면서 4월 첫 거래일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1.3%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소폭의 흔들림을 보이다가 역시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헌재가 이제 4월 4일 11시 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게 기관이 매수로 돌면서 어제 그 갭 하락했던 거를 만회하는 그런 이제 강한 반등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5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76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687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그래도 691.45포인트, 어제보다 2.76%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오늘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기점으로 양 시장이 모두 그 단기 저점을 좀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게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간은 이제 환율은 1471원 70전, 71원 30전 그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71원이 쉽게 안 깨지네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팔았고 SK하이닉스는 샀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1,011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기관은 16억 정도밖에 안 샀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77억을 샀고 기관은 46억을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518억 팔고 기관은 146억 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4억, 104억 이 정도로. 현대차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기아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파는 그런 종목이었고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고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 382억 기관 71억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 70억 기관 371억 또 HLB도
96억, 86억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뭐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그 모든 섹터가 다 오른 날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섹터를 통해서 상승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오늘 이제 좀 하락한 거는 뭐 편의점 관련이라든지 뭐 통신은 뭐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망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한마디를 했으니까 2차 전지 생산 쪽 그렇고 백화점 뭐 육계 비료 그 정도가 이제 하락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상승을 해서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자리 취업 관련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오늘 뻗었는데,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대선으로 가게 되면, 대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또 출산 장려 이쪽도 우리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의 주요 정책으로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쪽이 좀 강하게 올랐고 또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도 상한가를 포함해서 굉장히 강하게 오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IMBC가 이제 제일 강했고 미디어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쪽도 상당히 좀 핫해지겠죠. 특히 이제 그 대선 전국에 간다는 얘기는 좀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그 야당 쪽 그 이재명 대표 쪽 얘기를 많이 한 IMBC 정도가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공매도 중지 종목이 됐죠. 예, 공매도가 이제 그 과열되면 하루 동안 중지시키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5월 31일까지 실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뭐 미얀마 지진, 산불 이런 거에 복구에 관련되는 뭐 건설이라든지 뭐 거기에 관련되는 이제 종목들이 오늘 또 움직여서 쉽게 말하면 재난 복구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또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늘 웬만한 섹터들은 다 튀어 올랐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았음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렇게 튀어 오른 건 외국인이 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어떠면 이런 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주가로 오늘 보여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오후 6시부터 집중 분석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 이제 시장이 이런 상황이고 변동성이 이번 주도 아무튼 금요일 끝날 때까지 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 중에서 이제 SMR 소형 원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3일 새벽에 밝혀지는 상호관세.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나오고 우리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뭐 하겠느냐. 이제 이거가 아직 일부는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랑 관련되는 게 우리 이제 30개월 넘은 소고기 수입의 문제하고 우리가 여기서 망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어제부터 재개된 공매도에 대해서 시장이 충격을 어떻게 소화해 가느냐. 그 과정,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시장이 좀 힘들어할 거다. 이것도 또 변동성의 이유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국 불안 요소가 소멸돼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 나기 전까지는 헌재가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이래 떼서 저래 떼서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을 불안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우선 살펴보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야 뭐 일단 어쨌거나 3일 새벽이 되면 이제 뭐 발표가 되겠지만 사실 이게 발표되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미국도 그거를 이제 원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타협안의 도출이라든지 뭐 시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시시때때로 시장을 흔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불안정한 모습을 시장에서 보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공매도의 문제는 어제 제기됐지만 일단 시장의 그 우려를 뭐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어제 이제 주가가 마침 빠지면서 뭐 그랬으니까 5월 31일까지 한시적이지만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서 이길 그 다음날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시행이 돼요. 물론 이제 5월 30일이 돼서 연장할지 뭐 끝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5월 30일까지 일단 그 조기 충격을 좀 줄이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하루 그 공매도 그 종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종목에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그런데도 이제 하루에 5% 이상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자동으로 계속해서 연장되는 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급하게 빠지면 공매도를 못 한다. 이게 이제 뭐 잠정적이지만 어쨌든간 2달 동안 그 오랜만에 재개된 그 공매도의 충격을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니까 일단 그런 걸로 조금 어느 정도 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인데 그동안 이게 계속 지연되면서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만 갖고 있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든지 뭐 다른 거에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 더 이제 이게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 큰 고민 하나를 일단 줄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오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불안정성을 주지는 않는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용이 되면 어떨 것 같냐. 기각이 되면 뭐 주가가 오르냐. 인용이 되면 주가가 뭐 오르냐. 뭐 이런 거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거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백만 개면이 주식 얘기하는 데니까 이게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냥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그 개인적인 정치적인 뭐 소신이냐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냥 주식 시장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욕은 좀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또 이쪽에서 40여 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증권쟁이로서 그냥 사명감이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인용이 돼야 오릅니다. 그게 더 오르는 쪽에 가깝죠. 인용되는 게.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인용된다고 그래서 뭐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시장이 이미 그 답을 얘기하고 있다. 시장은 굉장히 아주 그 영악해요. 시장이 보면. 그래서 오늘 뭐 이재명 관련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 보면 시장은 상당히 영악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분 그 최불암 시리즈 있죠. 최불암 형사 반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 갖고 작전한 사람을 데려다가 막 하다가 거기서 얘기 듣고 갑자기 밖에 나와서 친구한테 증권회사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뭐 좀 사줘 그랬다는 얘기. 그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연관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나타난 현상만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나든 간에 잠시 동안은 정치적 혼란이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자기 생각과 다른 쪽에 있는 쪽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지금 너무 극명하게 갈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혼란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각이 됐을 경우에 혼란이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급등되고 왜냐하면 이제 용인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 대선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공약을 비롯해서 뭐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처음에 이제 막 여러 정책들을 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좋지만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 다시 이제 그 대통령이 돌아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얘기는, 시장에서 얘기는 이제 환율은 더 올라갈 거고, 주가는 하락할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 뭐, 미국 국채 사놓은 사람은 좋겠지만,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취약해진다. 예, 외교적으로 상당한 망신을 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외교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또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이 지금 정해졌지만 지금 우리가 뭐 어느 쪽으로 간다 그래서 뭐 이게 지적 상승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나봐야 알고 지금 먼저 움직인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제 이래서 뭐 매매 원칙으로 보면 아직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올라간다 그래도 아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매매 원칙상 매수 시그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냥 부분 참여만 한번 해보시는 전략. 그때도 전체는 아닙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선고 날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이제 그런 게 그동안에 오늘 움직이는 보유 종목 여러분들 그게 되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관심 섹터 안에서 타겟 종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지금은 이제 막 내던져서 팔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신 우리의 그 거부권 권한 대행이 오늘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법 개정안을 돌아오시자마자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감원장도 그렇고 이게 다 동의한 거잖아요. 이거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건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다라는 이유로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지 거부권을 날렸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정확히 보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귀족 자본가에 부정적이죠. 예. 그래서 뭐 진짜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밸류업이나 외국인들한테 우리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없고 또 우리 시장이 실제로 되게 막해요. 그 일반 주주들을 막대한답니다. 대하는데요. 진짜 개돼지 같이 대하는데, 근데 이런 거 자꾸 하면 편가르기 같은 거 같아서 이제 가능하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에 한화가 경영승계를 끝냈다 이래갖고 뭐 기자들도 뭐고 기사도 그렇고 아주 칭송을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뭐 그동안에 하나그룹이 뭐 김승현 회장이 아직 계신데 김승현 회장님이 저도 잘 알아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승계가 그렇게 뭐 중요하고 그런 거 불안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 그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이제 뭐 퍼블리시티죠.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써주고 한 사람 있으면 또 받아쓰고 근데 애널리스트까지도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가 경영승계를 안정을 찾아서 주가가 오른다고요? 그게 아니죠. 이거 잘 보시면
계열사 간에 그동안에 막 서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옮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투자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한 거냐면 나중에 이 세 아들한테 나눠줬을 때 안 싸우고 잘 이렇게 분배가 되도록 사전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유상증자를 발표하죠. 엄청난 숫자에.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 회사에 돈이 있는데 왜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냐?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뭐 4, 5년 동안 투자할 거 필요한데 왜 지금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는 폭락했죠. 근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엄청나게 떨어진 어제 이 증여한다 이걸 딱 발표했어요. 그래서 증여세 토탈이 2218억입니다. 이거 껌값이죠. 하나그룹의 증여가 되는데 2218억이면 껌값이죠.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거 분납할 텐데 5년 동안 그러면 기존 그 주식을 담보 잡아서 그 돈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배당금이 확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금 확대할 땐 또 논리가 이런 거죠. 아, 우리는 주주를 굉장히 위하고 주주를 최고로 하기 때문에 배당 더 줘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받은 그 아들들이 배당이 더 많지 여러분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몇 주 가진 게 많겠어요? 거기가 많겠어요? 그럼 그걸로 다 증여세 내죠. 그럼 그 재원이 어디입니까? 회사 안에 있는 돈 아니에요. 그 회사에 돈이 2조 몇천억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증자를 하면 증자는 어디예요? 딴 데서 가져온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하나그룹은 주식 올릴 거예요. 왜? 그 주가가 올라야 담보를 넣어도 돈 많이 빼고, 또 주가가 오르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그룹 잘 보세요. 외국인들은 벌써 알았어요. 한국에서 그딴 짓 하는 거 잘 알아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벌써, 이제부터는 오르는 것만 남았어요. 그냥 매매원 책상 딱 모양 만들면 그때 사서 여러분도 이제 돈 버시자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막 갑자기 증자 발표하고 폭락했을 때 거기서 손해난 그 개미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거 누가 보상하냐는 거예요. 이런 게 상법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상법 개정 하는데 뭐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지 뭐가 부정적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성씨가 같은 것도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불안해하던 거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부터 잠은 좀 저는 이제 잠을 몇 달째 못 자갖고 제대로 오늘부터는 술 안 먹고도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제 좋은 쪽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흥분하실 필요는 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걱정하던 하나가 또 한 허들을 하나 또 넘어가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